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여성이 성욕이 없을 때 테스토스테론 요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자를 테스토스테론 세라피하고 TTH로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욕망이 없거나 성욕이 없거나 전반적인 성적인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성적인 쾌락을 잘 못 느끼거나 성적인 환상이 없거나 오르가즘을 개선하고 싶다. 이럴 때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무슨 테스토스테론 치료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년 동안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실은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성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무슨 테스토스테론 치료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호르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적어도 20, 30년 동안 많은 과학자와 의학자가 연구를 했고 굉장히 많은 저널에 리뷰가 있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호르몬 치료하면 굉장히 암 걸릴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치료를 하고 있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성의 성기능 장애, Female Sexual Dysfunction 이라고 하는데 여성 인구의 9에서 43%, 일부 여성에서는 한 50%면 적어도 2명 중에 1명은 성적으로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욕이 없거나 전혀, 성관계할 때 물이 안 나오거나 오르가즘을 못 느끼거나 성관계할 때 아프거나 이런 4가지 중에 1가지 정도 가지고 있거나 이 중에서 2, 3가지나 본인이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욕, 활력, 의욕, 창작력, 그리고 뭔가 정복력, 예술의 혼 이런 것들이 다 테스토스테론이라고 관계가 되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나 여자들 피검사를 하면 이 호르몬이 굉장히 증가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활력이 넘쳐야지 하겠죠. 근데 옛날에 남자들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들은 미인을 좋아했잖아요. 이게 이 호르몬과 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은 성적인 욕망, 성욕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뭘 할 때 성욕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의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활력이 있어야겠죠. 이게 다 이 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테스토스테론은 꼭 남성 호르몬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이 호르몬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성적으로 각성, 성을 좀 했을 때 몸이 흥분을 해야 되거든요. 남자들은 발기가 되고 여자들은 물이 나와야 되고 이게 또 호르몬이 관여를 하고 있고 성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느껴야 돼요. 쾌락을 느끼려면 만졌을 때 이게 쾌감으로 느껴야지 진통으로 느끼면 안 되잖아요. 특히 남성의 음경, 여성의 음액이 예민해서 조그만 자극에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죠. 이게 또한 테스토스테론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적인 만족, 관계를 했는데 시큰둥한 사람 있고 굉장히 좋았다고 표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만족에 모두 관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여성의 성적인 기능장애가 있을 때 이거를 개선하는 것이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테스토스테론을 사람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성도 남성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여성에게 처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토스테론 세라피는 여성의 성기능 개선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female sexual dysfunction을 위한 여성 성기능 장애를 위한 테스토스테론 요법에 이렇게 섹슈얼 메디신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폐경이 된,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폐경이 된 여성의 52%, 그 다음에 외과적으로 수술해서 폐경이 된 여성의 39%가 성욕이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성이 성욕이 도대체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들이대도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거절하죠. 이게 부부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기능 장애의 첫 번째 가장 큰 성기능 장애는 성욕장애입니다. 그것도 여성의 성욕장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든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성 문제는 성욕 부족입니다. 도대체 성욕이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1년을 안 해도 2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라우만과 그의 동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0에서 39세에서도 32%가 성역장애를 보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저활동성 성역장애를 하이퍼액티브 섹슈얼 디자이어 디소드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성욕이 없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이 가장 흔한 유형의 여성의 성기능 장애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녀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부인을 하기 싫어하면 남편이 또 외도를 할 수도 있고, 바깥에 나가서 일로 풀면서 집에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똑같은 일로도 화를 버럭버럭 내고 그 화를 낸 것이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성욕장애는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정적인 이슈입니다. 이 유병률은 8에서 26%라고 얘기했는데 2011년도에 미국에서는 성기능장애 치료를 위해서 매년 410만 건의 테스토스테론 처방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의사 처방이 받지 않고 오프라벨로, 오프라벨이라는 것은 건강보조식품이거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시킬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이렇게 처방을 했고, 이렇게 처방하는 의사 수도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을 주사로 놔주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레비도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 주사가 있고, 여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 대포라고 하는 주사가 있는데, 이거는 3개월에 한 번씩,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놔주고 있습니다. 레비도는 보통 30만원에서 35만원,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거고, 테스토스테론 대포는 3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에게서 안드로겐의 역할, 안드로겐 중에 테스토스테론이 들어있거든요. 이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의 역할을 보면 테스토스테론이 낮다. 이럴 경우는 성욕이나 성적 쾌락이 떨어지고, 지속적인 피로감, 그리고 신체적으로 웰빙 센스, 이것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이 꼭 성관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욕, 쾌락, 그 다음에 피로감, 웰빙 센스, 이거에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진 사람들은 삶에 의욕이 없는 거죠. 폐경 후에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하면 투여 후 한 4.5시간 동안 질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폐경 전 여성에서는 주로 난소하고 부신에서 만들어지는데 25% 정도 만들고, 나머지 50%는 지방이나 근육, 이런 말초 조직에서 만듭니다. 35세 이후에 1년에 1%씩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여성에서 보통 50%, 60%는 그 지방이나 근육에서 만들어지고, 부신과 난소에서 만들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외과적으로 난소를 제거할 때 외과적 폐경기라고 하는데, 이럴 때 자연적인 폐경기보다는 테스토스테론 만들어지는 게 감소하겠죠. 50% 감소하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급하게 극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 이유가 테스토스테론이 난소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폐경기 전 여성의 총 테스토스테론, 이걸 토탈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루에 한 0.1에서 0.25mg을 만들어주고, 18세에서 24세, 그러니까 20대하고, 그리고 65세에서 75세, 70대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보통 토탈 테스토스테론이 55%, 반 정도 감소하죠. 그러니까 50년 사이에 보통 55% 감소하니까 1년에 1% 감소하는 거 맞겠죠. 그리고 프리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 이거는 49% 감소합니다. 유리 테스토스테론은 프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성이 있는 테스토스테론을 말을 하고, 이것도 반 정도 감소하죠. 그러니까 토탈 테스토스테론, 프리 테스토스테론이 모두 다 2분의 1 정도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1년에 1%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대충 맞습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몸에서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역할하는 테스토스테론인 되게 섹슈얼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고 하는데, 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나 알부민의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 2%만 프리 테스토스테론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런 테스토스테론을 측정했을 때 토탈 테스토스테론이 별로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프리 테스토스테론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을 측정한 다음에 프리 테스토스테론을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
테스토스테론이 뭔가에 결합되어 있으면 이런 프리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 낮다. 그러면 프리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은 측정하기가 쉽지만 프리테스토스테론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드리날 글랜드가 부신인데 부신에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보면 이 피크가 30대쯤 돼요. 그래서 쭉 70대까지 떨어지죠. 1년에 1%씩 쭉. 그러니까 30대 가장 성욕이 강한 거죠. 그래서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하고 상관관계를 보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 증가한다는 것은 프리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 감소하는 상황, HIV, 에이즈, 그 다음에 간질환,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에스트로겐 증가에도 테스토스테론 떨어져요. 그리고 안티컨버센트라고 그랬고 항경련제, 경기하는 사람들이 먹는 약, 그 다음에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낮거나 나이가 1년에 1%씩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 감소하면 테스토스테론 증가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피오이드, 진통제, 그 몰핀이나 같은 오피오이드가 진통제고요. 안드로겐을 복용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그 다음에 네프로틱 신드롬이라고 그 신장 질환이에요. 그리고 글루코코티코이드, 스테로이드, 아크로메갈리, 말단 거래증, 그리고 살이 쪘을 때도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해요. 살찐 사람이 약간 성장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여성의 이 안드로겐 결핍이 테스토스테론이 낮기 때문에 성욕이 저하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 여성의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여성이 안드로겐 결핍으로 관주될 수 있는 총 테스토스테론 또는 프리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정해진 기준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뇌분비학계에서는 안드로겐 결핍증을 진단하지 말라고 공고하기도 합니다. 안드로겐 결핍 증상과 정상적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벗어난 여성은 반드시 치료의 후보로 간주해야 하고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안드로겐 결핍 증상은 지방은 증가하고 지방을 뺀 나머지 체질량 지수가 감소한 사람, 그 다음에 체모가 얇아지거나 체모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털이 빠진 사람, 그 다음에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아마 안드로겐 결핍 증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증상으로는 성적으로 하고 싶다는 동기, 그 다음에 성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피곤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웰빙에 대한 느낌이 부족하고, 집중력이 부족하고, 오르가즘이 잘 안 느껴지고, 성적으로 각성이 잘 안 되고, 우울하고. 이런 증상이 남성들한테 특히 있다. 그럼 남자의 갱년기죠. 여자한테도 갱년기가 오면서 이런 증상이 같이 동반됩니다. DSDS가 감소된 성적 욕구의 스크린을 하는 도구인데 이게 그 성욕장애에 대한 그 검증된 진단 도구고 DSDS는 갱년기 상태와 상관없이 여성에게 HSD의 진단에 민감하고 특이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민감도와 특이도가 좋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욕이 없다 이렇게 진단할 때 DSM-5에서는 다음에서 3가지가 이상일 때 진단을 하라고 했고 이 진단 기준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6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면 성욕장애입니다. 예를 들어 이 없거나 감소는 75%에서 50%가 감소된 것을 얘기하고요. 성욕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감소, 에로틱한 생각이나 환상이 없거나 감소, 파트너의 성적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감소, 성행위 중에 성적으로 흥분이 되거나 쾌락이 없거나 감소, 성적이나 에로틱한 자극에 대한 성적 관심이나 각성이 없거나 감소, 성행위 중에 성기나 비생식기 감각이 없거나 감소. 그러니까 감각, 관심, 쾌락,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환상, 관심 이런 게 없거나 감소한데 이 중에 3개 이상이면 본인이 성욕장애입니다. 이런 여성에게 피검사로 테스토스테론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의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할 때 주요 한계 중에 하나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욕장애라고 하면 남성들은 피검사를 하면 대충 맞는데 여성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DSDS라고 하는 그 증상을 물어봐서 그중에 증상이 있을 때 성욕장애를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테스토스테론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리테스토스테론으로 있는 것이 없고 이렇게 결합돼 버리면 테스토스테론이 비활성화되겠군요.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이런 프리테스토스테론은 생물학적 활성에 활용될 수 있는데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에 결합되지 않고 이 수치가 높을 때 이게 낮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 수치를 우리가 측정해서 여성의 프리테스토스테론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치료, 테스토스테론 세라피,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 요법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1950년대부터 벌써 연구가 됐었죠. 그래서 에스트로겐하고 테스토스테론을 함께 복용하는 갱년기 여성에게 23에서 42%가 성욕이 증가됐어요. 보통 이 한 가지만 먹든가 뭐 한 가지와 두 가지 같이 먹거나 했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같이 먹었을 때 성욕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비스와 이런 과학자들이 성욕 저하가 있는 여성에게 52주를 하루에 300 마이크로그램을 패치로 치료를 했더니 성기능이 크게 향상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에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결합한 치료는 외과적으로 난소를 제거해갖고 폐경기 같은 여성에게 성욕도 좋게 해주고 그리고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에스트로겐보다는 테스토스테론의 효과일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량을 작게 한 거 있고 용량을 많이 한 게 있고 중간 정도 용량이 있는데 중간 용량이 가장 만족스러운 성적 빈도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리비도가 낮다, 성욕이 낮다 이럴 때 이런 폐경기 여성의 이런 테스토스테론을 코트랑 리뷰를 했더니 폐경기 호르몬에 테스토스테론을 추가했을 때 성기능 향상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의 에스트로겐만 보충하는 것보다 이런 성욕, 활력, 그다음에 민감도, 오르가슴 장애 이런 게 있을 때 테스토스테론을 같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폐경된 여성하고 외과적으로 폐경된 여성 모두 다 성기능 장애가 개선됐습니다. 여기는 어떤 성기능 장애냐? 흥분 장애, 욕망, 오르가슴, 전반적인 성적 만족도 이것에 모두 다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이 안드로겐을 복용했을 때 성기능 장애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여성이 안드로겐에 다르게 반응하는데 그 한 가지 이유가 안드로겐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안드로겐 리셉터라고 하는데 그 리셉터가 다형성 때문일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여성이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인한테 안드로겐 리셉터가 있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치료 폼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은 없으면서 테스토스테론만 있는 패치가 있어요. 패치가 뭐냐면 이렇게 물파스처럼 붙이는 걸 패치라고 해요. 패치. 이거를 미국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용했더니 이 트랜스더말,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테스토스테론을 패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봤더니 안전성이 이제 있었고 특히 성욕장에서 테스토스테론만 투여받은 자연적으로 폐경이 됐거나 외과적으로 폐경이 된 여성의 성기능 장애는 굉장히 개선이 되더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습니다. 52주 동안 814명의 여성을 희생으로 했더니 75%는 자연 폐경, 그 나머지 25%는 인공 폐경했는데 그 테스토스테론 150mg을 하루에 혹은 300mg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